14번을 봅시다. 14번.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총합. 연습장을 조금 킬까요?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100의 자리에 2를 골랐다 라고 하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하면은 3 곱하기 2가지죠. 그쵸? 그 말은 뭐냐면은 200을 이 3 곱하기 2, 그래서 6번을 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 곱하기 6이 될 거고, 그럼 300도 마찬가지, 400도 마찬가지, 500도 마찬가지, 600은 없죠. 500까지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6 곱하기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10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1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걸 더하면 얼마냐? 계산해봐야죠. 14죠, 14. 그래서 첫 번째는 6 곱하기 1400, 그리고 6 곱하기 140, 플러스 6 곱하기 14니까 6 곱하기, 16이 아니고 6 곱하기 14로 묶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111을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네를 곱하면 14 곱하기 6을 합시다. 6, 4, 24, 84죠. 84 곱하기 111, 그럼 84, 84, 84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4, 2, 3, 9, 9324. 그게 어렵지 않고, 다음 15번. 요거는 질문했던 것 같은데, 15세 이상인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합하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이 지역의 인력 활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주로 사용되는데 산출식은, 그러니까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에 곱하기 100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인구수 비가 3대5, 실업자 수 비가 2대3일 때 2대3이고 두 지역의 실업률은 같다. 고용률 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죠. 다시 한번 보면은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얘네 둘이 같은가? 한번 읽으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를 잘 읽으면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라고 나와있어요. 15세 이상의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와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죠. 뭐 학생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표를 좀 만듭시다.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고 여기 15세 이상인 인구가 있죠. 그래서 인구수가 3대5니까 뭐 여기를 3K, 5K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실업자 수의 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실업자 수의 비가 2대3인데 A, B는 쓰면 안 되니까 2P, 뭐 3P 이렇게 쓰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은 취업자 수를 모르죠. 그래서 취업자 수는 모르니까 여기는 X, 여기는 Y 뭐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그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같다고 나왔어요. 실업률. 그럼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라 그랬죠. 그럼 가 지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2P 플러스 X분의 2P가 될 거고 뭐 물론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실업률이겠지만 100은 생략하기로 하고 나 지역은 3P 플러스 Y분의 3P가 되겠죠. 그럼 P는 약분을 시키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쪽은 6P 플러스 2Y고 여기는 6P 플러스 3X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Y가 3X다. Y는 2분의 3X다. 그러면 여기가 2X면은 여기는 3X에 해당하겠죠. 이렇다라는 거죠. 이때 고용률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고용률은 뭐라 그랬냐면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라고 했으니까 가 지역의 고용률은 3K분의 2X, 나 지역의 고용률은 5K분의 3X죠. 그러면 K분의 X는 서로 약분해 버리기로 하면은 뭐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대 9.
제곱해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18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5번. 그 다음은 16번. fx가 이건데 gx가 이거다. gx가 이거다라는 말이 없죠. f 서클 gx 둘을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더라.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죠. g-2는 얼마냐?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얼마냐? 모르니까 a라고 하면 f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a 빼기 2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플러스로 고쳐쓰기로 하고 곱해주면은 2a 마이너스 4가 4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2a가 마이너스 5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a 값이니까. 그 다음은 17번. 이거 조금 설명이 길어질 만한 게 없으면 이게 마지막 문제라서 한 큐에 다 해버립시다. 일단 그릴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게 일단 그림을 그려야죠. 그죠?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물론 학생들이 보기에 편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도 설명하기에 그려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안 그리고 푸는 애들이 많죠. 제발 그렸으면 좋겠는데 A가 3,1, C가 3,1, A가 7,3 여기를 A라고 합시다. 7,3 이 사이로 움직이는데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다. 이거 연습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P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될 거냐? 이거는 고정점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인데 밑변은 고정되어 있으면 높이가 최대일 때라서 얘가 이 선과 평행하면서 얘에 접할 때죠.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k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접할 때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립을 하겠죠. 그럼 2분의 1 x 플러스 k가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의 k 빼기 1 플러스 k 빼기 1의 제곱이 x 마이너스 3이죠.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의 k 빼기 2의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접할 때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을 쓰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4 하면은 1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 그럼 얘가 3. 그럼 이거 합쳐 써주면 되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2k 마이너스 3이 3. 그러면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k가 0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2분의 1 x다. 오케이.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죠. 아무 점에서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y-x는 0이라고 써두고 거리를 구해보면은 루트 5 여기 이 점에서 구할 거예요. 3,1에서 그러면 3,1을 대입하면은 2 빼기 3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1이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AC의 거리를 해보면은 2루트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분 해버리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은 18번째. 몇 문제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주사위를 4번 던져서 k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k라고 할 때 이거인 경우를 구하라. 이거를 중복조합하면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복조합을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6개 중에 4개 뽑으면 되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니까 이런 경우는 얘네가 같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될 거고 세 번째는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은 둘 다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2개만 뽑으면 되죠.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될 거냐면은 7C4가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은 7C3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8C4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만 하면 되죠.
4팩토리얼에 8, 7, 6, 5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70. 그렇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아서 6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m과 5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m하고 두 개의 문자 5. 그러면 m하고 5를 빼면은 4개가 남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집어넣는 거죠. 4p2. 근데 m과 5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순서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곱하기 2. 뭐 th를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를 묶어서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3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그래서 보면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왔는데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 유리함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유리식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방송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